네, 체포영장 집행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관여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도 전해왔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윤 대통령 측에서 밝힌 내용부터 하나씩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공수처장, 또 경찰 등 150여 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발의 근거를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경호처와 그리고 공수처가 서로의 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이호영 경찰청 차장 그리고 김선우 국방차관 등 150여 명이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처의 공무의 집행에 대해서 방해를 했다. 이걸 막아섰다라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철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이것은 경호 체계에 상당한 위협을 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 체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유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공수처가 이 당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이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 이 지휘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했다라면서 이것은 위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찰이나 국방부나 군에 대해서도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1차 저지선부터 뚫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해서 1차, 2차 저지선이 뚫렸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논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또 하나 밝힌 것이 있죠. 바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보통은 당사자가 심판에 출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도 원래는 첫 번째 변론 기일에 본인 당사자가 출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기일로 당사자 출석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나 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 출석하지 않고 그렇게 2회 기일차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되는 그러한 형국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본인이 헌재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뜻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예. 실제로 기일에 출석을 해서 직접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헌재에서 지금 14일과 16일로 1차, 2차 변론 기일을 잡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변호인단에 따르면 헌재에서 5회 기일을 확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회의 기일 내 중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시기를 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중에 들어온 속보를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조본에서는 경호처장과 차장에 이어서 경호본부장 그리고 경비안전본부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을 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7일과 8일에 소환을 해라라고 통보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장과 이제 경찰 등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공수처에서는 경호처장, 차장에 이어서 지금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그 당일에 예.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입건을 했습니다. 예. 경찰 특수단인데요.
마찬가지 혐의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제 입건을 한 것이고 출석을 해라라고 통보를 했지만 처장과 차장의 경우에 지금 시기가 엄중하고 6일까지 체포영장의 기한이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출석 통보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속보로 들어온 내용은 처장과 차장 밑에 본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직급까지 추가로 2명을 예. 입건을 했다라는 것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공수처라든지 경찰에서 체증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이제 입건된 인원은 처장과 차장에 한했지만 당시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몸을 막아섰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접촉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카메라 등 여러 가지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체증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나중에 추후에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입건을 할 수 있을지를 좀 결정을 하는 그 절차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증한 그런 결과물들을 본 결과 본부장 선까지도 2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에서 조직상으로 봤을 때 위에서부터 처장, 차장 그리고 본부장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한 4명 정도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이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체포영장을 혹시나 다시금 집행을 했을 때 예. 그 인원들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게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서 입건을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출석 통보까지 했는데 물론 불출석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현장에 갔을 때 이 인원들이 주축이 돼서 막아선다라는 것은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그 혐의를 똑같이 동종범죄를 또 저지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하기 굉장히 용이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이기는 합니다만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경호처에 이렇게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현행범 입건이 되어 간다라든지 체포가 되어 간다라든지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지휘부가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현행범 체포까지는 너무 과다하다라고 공수처에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심리적인 이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건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한 번 더 집행을 한다면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효 기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뭐 오늘 아니면 이제 내일 정도로 만약에 집행을 시도한다면 기한이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벌써 오후가 넘어가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수처는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공수처 입장에서는 6일까지의 영장 집행 시한이 남아 있지만 당일에 이제 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에 나온 입장을 보면 지금 상황으로는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영장 집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이 사실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6일까지 영장 시한이 남아 있는데 내일 시도를 하지 않고 이걸 그냥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 입장에서도 좀 너무 수사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6일에도 일단은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뭐 굳이 이렇게 계획이다라고 끼워 맞춰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 관련된 수뇌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건을 하고 출석 통보를 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동시에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만약에 동종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우리가 현행범 체포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체포영장을 다시금 재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마련하고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요. 만약에 공수처 입장에서 내일 재집행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날려버린 이후에는 선택지는 2가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또다시 발부받든지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든지 그 2가지가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 사실 구속영장 청구로 간다라고 한다면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소명의 정도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또다시 발부받는다라고 한들 이것이 과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도 여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선택지를 뒤로 하고 일단은 지금 6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발부된 영장의 시한에 맞춰서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고 실제로 이의 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는 어떤 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법원에서는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항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체포 적부심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체포 적부심으로 다투고자 한다면 일단은 이것에 이제 응한 이후에 체포가 된 이후에.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위법하다라고 이제 다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체포 영장 집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에서도 이 이의 신청이라는 식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신청을 한 것인데 예. 이의 신청이라는 것을 빌린 이유도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다툴 수 있는 항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라는 것으로 우회해서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는 지금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아니라 다른 판사에게 지금 배당을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같은 판사로 혹시 배당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는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담당 판사가 아니라 다른 판사에게 지금 배당이 된 상황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 판사가 과연 이러한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과연 체포영장 발부를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치명적인 오류라든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과를 내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은 결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하고 입장도 밝히겠다라고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알려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정에 출석하는 게 그동안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이게 유불리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왜 출석을 감행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와 법적인 이유로 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어쨌든 윤 대통령이 그래도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결백하다, 나는 위법 사항이 없었다, 위헌적인 요소가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그러한 떳떳함에 대해서 알리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법적으로는 사실 본인이 출석을 첫 번째 기일에 해서 다투는 것이 맞기는 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수행한다라고 볼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과연 이제 헌재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가 불리한가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유불리는 단순히 본인이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나서서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가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궁금해하는 그러한 수사 자료라든지 아니면 증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다툴 것은 다투고 하는 메시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방어권 행사로서도 유효한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출석해서 내가 뭐 정치적인 메시지만 내보이고 어떠한 지지자들에게만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그러한 보여주기식이라고 한다면 헌재의 이제 재판 과정에 크게 뭔가 도움이 된다라든지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소는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대통령 관저 앞은 지금 이 시각도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앞서 기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경호처 직원들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이 대통령 관저 부근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돼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과 이제 맞물리면서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제 규정상 허용이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경호처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어떠한 사용할 수 있는 뭐 무기라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재량의 영역에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심지어 이제 총기도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철조망을 그 주변에 설치한다라고 본다면 경호의 구역 내에 있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크게 뭐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철조망을 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일단은 지난 영장 집행 당시에 이렇게
길을 차벽과 이 인간벽으로 사실상 막아놓다 보니까 이 공수처 일부 인원들이 산길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접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지를 한 것이죠. 아, 산길로도 충분히 관저로 뚫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날 인지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철조망을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돌려서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6일까지는 영장에 이제 시한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언제든지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러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고 있다. 즉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막아서고 지난번처럼 그랬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앞으로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저 앞에서 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좀 빚어지면서 경찰 혼수 상태설이 있었는데 일단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 그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겁니다. 예. 우리 직원이 어느 특정 단체에서 이 무전기를 빼앗아 가서 이걸로 머리를 가격을 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다. 아마도 뇌사 판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너무 폭력 시위로 이렇게 비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입장을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일단 직원 한 명, 경찰이 한 명 자상을 당하기는 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라든지 뭔가 뇌사 판정을 받는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이제 지적이 된 단체도 강하게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저 앞에서 2박 3일 뭐 찬반 집회가 계속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은 일단은 계속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보장받은 집회 시위의 자유인 만큼 그 자유는 허용이 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지민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